네, 저희 정치 팩토리 SE 다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김유리 아나운서를 출연자로 모셨었는데 솔직히 제가 밖에서 진행하는 모습만 보다가 출연하니까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매번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출연자로 일단은 출연하시는 것 자체가 출연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신비로웠어요. 그 정치 팩토리도 어떻게 보면은 네. 정치적 참견 시점도 태인 씨랑 같이 옆에서 공동 진행했을 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조금 많이 다르다고. 네, 좀 뭐랄까, 그냥 좀 팟캐스트잖아요. 그냥 이제 뭐랄까 어디에 입문한 초보 같은 느낌. 그 프로페셔널 모습이 아닌 뭔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새내기 같은 느낌. 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대본에 이래 적어놓으면 안 되지. 아니 무슨 가섭방과 보석 그 사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가섭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확정되고 형기를 이제 한 60%에서 90% 가까이 되면 이제 그 조건이 돼가지고 이제 선방을 해주는 거고요. 네. 보석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재판을 구속된 피의자가 이제 재판을 이제 그 피고인이 이제 재판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일정한 조건 하에 하는 거고, 사면은 형이 확정되고 뭐 이제 형을 다 살았어도 이 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제가 저지른 것을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고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가 가섭방 결정이 돼갖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할 말 없어요. 찬성 비찬성. 찬성이냐? 나는 가섭방한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뭐 제 생각이 궁금하세요? 아시지 않아요? 바로 가자.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사면도 안 되고 가석방도 안 되죠. 좀 나쁜 놈들은 벌 받는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가석방 있잖아요. 네. 그건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가석방 했다고 하는데 뭐 이재용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지. 안 들을 거예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네. 삼성전자 이재용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 더 뛰었어요. 그거는 정말 정설인 게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가 주가가 오르고 지금 가석방 됐잖아요. 계속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리스크가 훨씬 커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 삼성공화국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얼마나 기자들이 물고 빨았어. 가석방 해달라. 외신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네, 팟캐스트니까 이런 표현하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런 표현 하시면 기자 새끼들 누구가 기자야. 네, 이런 표현 하시면 안 되고. 밖에 기자 새끼 한 명 있는데. 두 분 다 기자인데. 어떻게? 저희 너무 자꾸 거칠어지니까 이 상태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해운대 옆에 있는 수영구 그리고 부산 서쪽 끝에 있는 사상 사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 의원님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님. 네, 2부에서는 또 바로 변호사님이 해운대구에 이어서 수영구를 랩 하시듯이 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를 기획을 했지만은 기획하고 제안을 했지만은 제안자한테 너무 몰빵을 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너무 우리 질른 사람이 책임지자주의야. 요즘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어저께 새벽 1시에 대본을 마무리했잖아요. 어쨌든 갑니다. 수영구입니다. 이정아 40세 더불어민주당 수영 1선거구 신재초등학교 죄송해요, 산재라니. 신재초등학교, 재성여자중학교, 학산여자고등학교, 북경대학교 생물과학과 및 해양바이오 식의학 연계전공 졸업. 새정치민주연합 수영구 청년위원장 출신이며 제7대 수영구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체급을 올려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발의 조례와 관련해서 단독 발의 12건, 공동 발의 제외 대표 발의 12건, 5분 자유 발언 13건, 시정질문 3건입니다. 구의원에서 바로 체급을 올렸더만 역시나 이제 의원 역할 및 수행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좀 눈에 띄는 거는 동물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웃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정지리에서 동물 보호 관련해서 수영구 그 불법 고양이 사육장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네. 시지경 동물보호센터가 부산시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 기미에 있는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지적할 만큼 주목할 만하고 또 관련해서 부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통해 갖고 반려동물 치료비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또 마련을 했고요. 네. 사회적 약자 동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구포 개시장 철거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박현준 시장님이 이제 당선되고 이제 여당이 야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부산시에서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정지리에서 부산시가 국민주택 공공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을 의존하거나 부산 도시공사에 일임하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받은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고 이거를 질의를 했다고요? 네, 공격해야지. 그럼 그 전에 있던 그 오 시장 때 몰라. 똑같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 알잖아. 참 너무하네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네. 각동혁 더불어민주당 수영 2선거구 해운대 고등학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통일준비위원장 경희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이런 게 있구나. 노무법인센터 대표 노무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쓸 때 학생운동권 유닛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발의 조례와 관련해서 단독 발의 5건, 공동 발의 제외 대표 발의 8건, 시정질의 11건, 5분 자유 발언 11건입니다. 근데 이 의원님이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지역 경제고. 근데 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뭐 지역 경제를 발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부산 지역 경제 위기 해생을 위해서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그 부산 지역 카페인 돈백전 추진에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위 돈백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소진 후에 발행이 중지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속 가능성 없는 단발성 정책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또 지적을 했고 운영 플랫폼 역시 정책적 방향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운영 플랫폼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너무 단발성 정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와 관련해 갖고 부산시하고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지역 재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지역 재투자위원회 및 지역 재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고 네. 그다음에 지역 재투자 지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 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역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고전적 관점이 아니라 최근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관점을 보여주고 그 실행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되게 제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도 지금 울산도 그게 문제지만 부산도 인구 유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곽동혁 의원도 열심히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차적으로 인구 유출에 돼 가지고 되게 뭐 정치인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뭐 문화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네. 뭐 청년 대학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내부적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고민한다는 게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고 이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울산도 고려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울산 있잖아. 울산페이 있잖아. 그러니까 울산페이가 제가 들었을 때 울산페이나 동백전이랑 똑같은 거죠. 거의 비슷하죠. 그냥 울산페이로서 근데 좀,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돈백전을 쓰게 되면 그게 부산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산에서 그게 집계가 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다 페이는 있죠. 지역 화폐는 다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되고 있죠. 일단 울산페이로 그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은 네. 그 책을 울산 도서관에 반납을 하면은 대신 울산페이로 구매해야 돼요. 울산페이로 구매한 책을 울산 도서관에 반납을 하면은 그걸 울산페이로 다시 지급을 해줘요. 돈을 100%.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보에서 책을 샀어요. 네. 울산페이로. 교보에서는 안 돼요. 아, 지역 그래요? 서점에서만. 아, 지역 서점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고.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책을 사서 울산 도서관에 반납한다는 표현이 기증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기증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반납에 가깝다. 어쨌든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울산페이로. 아, 네.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책을 그 지역 화폐 안에 녹여내면은 되게 저는 좀 나쁘지 않은 사례라고 봐서 울산 사례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관련 예산이 되게 소액인데다가 네. 금방 맞습니다. 소진돼서 문제다라는 지역에 저는 평가도 맞아요.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울산페이로 진짜요? 그 책을 지역에서 살 수 있다는, 지역에서 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다시 반납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는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페이를 사용하면 얼마를 캐시백으로 환급을 해주는 형태로 네, 많이 울산 같은 하죠. 경우에는 보통 울산페이를 구매를 하면 10%를 보전을 맞죠. 받아서 이제 네. 했던 건데, 아,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인구 유출 좀 많이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태인 씨가 준비한 사상구, 사하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하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사하구 1선거구로 괴정 1, 2, 3, 4동이 지역구이며 이제 복지안전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이며 소속 정당은 현재 무소속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네,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사하구 의원으로 6, 7, 8대 삼선 의원이며 발의의안은 총 18건으로 단독 발의는 3건이 있었습니다. 단독 발의 안건을 살펴보면은 뭐 119 체험관 운영 지원조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한마디로 이거 신고하면 돈 준다 이거죠. 네. 네, 운영 조례 등 개정안 등이 있었으며 5분 발언 10건, 시정 질문은 0건입니다. 5분 발언은 주로 시의성 있는 주제들만 발언을 하였더라고요. 뭐 특이하게 딱 꼽히는 건 없었고, 뭐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언택트 무대 예술, 동남권 관문공항 부산의 미래 등을 어떻게 이뤄나가겠다. 넘어가자. 네, 발언을 뭔지 넘어가자. 아시겠죠? 무슨 네. 어느 당이라고?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죠. 근데 과거 이제 무소속인 이유는 지난 2020년 8월에 이게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어서 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서 현재 무소속입니다. 그때 이제 오거돈 시장에 이어서 이 건까지 터지는 바람에 네, 근데 제명만 당하고 그 직은 유지를 했네요. 네 이게 고소가 따로 안 들어간 건가? 아마 보네. 진행 중이지 않을까. 진행 중일 거야.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짧은 거는 네, 뭐 네, 하실 네. 일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재영 4구 3선거구로 신평 1, 2동, 구평동, 감천 1, 2동이 지역구이며 후반기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발의의안은 총 13건, 단독 발의는 5건으로 성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 없었다는 거죠. 네. 제한 이유가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 같은 경우에는 제한 이유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과 활성화를 조금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5분 자유 발언은 총 15건으로 다양한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하였고 도시재생 10년인데 떠나가는 마을 주민을 위한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광 산업이 좀 더 주요하다라고 발언을 하였고요. 그중에 서부 상권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산, 강,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경관과 을숙도의 생태 환경, 다대포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석이라고 발언하면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시정 질의는 한 건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해운대 쪽이 관광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저 어디고 서쪽으로 부산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갈치 시장, 그렇죠. 남포도 이제 거의 꺼져가는 그거 외에는 지금 이제 관광 자원이 거의 없긴 하죠. 네. 눈에 띄는 관광 자원이 거의 없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서의 이제 지역 격차, 지역 경제 격차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감천마을이 있긴 하구나. 근데 다대포는 솔직한 말로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그 근처에는 뭔가 이렇게 관광으로서 즐길 만한 컨텐츠는 너무 없더라고요. 감천 문화마을 정도만 사람들이 좀 와서 시민들이 좀 사주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 한국의 이탈리아에 있는 그 무슨 지역이랑 거의 똑같다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TV에서도 많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뭐 그나마 그 두 개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숙박시설도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요. 음. 그냥 잠깐 들렸다가 이제 다시 해운대 숙박시설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게 많죠. 대신 조금 멀어요. 다대포가 정말 1호선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장을 해서. 근데 정말 멀어서 한 번 갔다가 다시 해운대로 넘어오면 거의 1시간 반? 지하철로만. 근데 어차피 중간에 이제 서면 들렸다고 오면 되니까. 아, 서면 네, 좋은 동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김정양 이제 459 4선거구로 장림 1, 2동, 다대 1, 2동이 지역구이며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제5대 459 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발의의안은 총 19건이며 단독 발의 1건 외 공동 발의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교육 관련 조례들이 줄을 이루었고 교육청 산하 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것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안 등이 있었고 5분 자유 발언은 총 11건으로 여야 협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이 눈에 띄었는데 이건 제목 어그로더라고요. 결국은 본인 자랑이었습니다. 네, 그냥 본인 자랑이 너무 섞여 있어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고 시정 질문은 총 2건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의와 5분 발언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되는 학교 개방이 조금 더 시민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인 개방도 조금 원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반이긴 한데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사건 사고에서 조금 더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 학교 개방이 주차 아니면 운동장 그렇죠. 사용인데 네. 학생들이 정말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개방하면 상관없겠는데 네네. 학생들이 있을 때 개방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주차장 개방. 그렇죠. 주차장이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사실 지금 학교 개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원래 제주도 같은 개방했던 경우. 것도 지금 폐사 네. 다 폐쇄를 하고 추세예요. 주세를 하고. 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성숙 4하구 2선거구로 당리동, 하당 1, 2동이 지역구이며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발의의안은 총 17건으로 그중 단독 발의는 14건, 대표 발의 1건입니다. 단독 발의 숫자가 앞서 설명드린 의원 대비 압도적이며 좀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지나 청소년, 청년, 양성평등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등이 줄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언제나 늘 얘기하는 청년기본조례 관련해서도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내용이 보면은 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을 기존의 18세에서 만 15세로 확대한다는 건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기에 조기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청소년들이 이제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적으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진입을 했더라도 청년기본법상의 조례안에 이제 해당되게 만들어서 이제 청년에 관련된 정책까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인 것 같았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총 9건이며 내용은 이제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을 좀 발언하였고 그 외에도 환경, 학교 주변 금연구역 조성,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 질문 8건으로 이제 도시철도 기지창에 대한 질문과 을숙도 근거리에 들어설 엄궁대교가 자칫 철새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엄궁대교는 제가 처음 듣는 이슈인데. 네, 이제 엄궁대교가 높이가 그게 100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철새들이 할강을 하면서 이게 다 부딪혀 죽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시청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이제 용역해서 탑을 건설하라. 잘못하면은 이 철새들이 다 다시는 죽는다. 돌아오지 못하는 환경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뭐 활강 각도부터 해서 막 체류 시간까지 하면서 뭐 이게 시정 질의랑 했더라고요. 저는 보다가 내 거 그냥 껐습니다. 네, 이거는 행정에서 네, 잘 알아서 사실 하시겠죠. 지금 이제 여기 그 강서구하고 인접이 돼 있잖아요. 네. 사실 강서구가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에코시티 해가지고 맞아요, 네. 여기가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이제 부산 서부 쪽에 이제 그쪽 반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퇴근을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다리가. 아이고. 거기가 한 개밖에 없는 을숙대교. 을숙대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면 루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차가 되게 많이 막혀요.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추가 이제 언궁대교나 명지대교를 건설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강서라고 하면 잘 모르시 분도 있으니까 명지 그렇죠. 신도시, 네. 그러니까 명지 신도시가 조금 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대포 쪽에 보면 이게 엄청나게 좀 많은 중공업들이 있는데 울산 동구랑 좀 약간 비슷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뭐 조례나 이런 거 내시는 거 혹시 있었었나요? 광역의회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고 아마 네.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조사하기 전에 네, 좀 울산이랑 비슷한 부분을 조금 엮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전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네 꽈리역도 엮을 게 없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뭐 밖에서 PD도 얘기를 하는데 영도에 이게 한진중공업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같이 좀 포함해서 이 좀 다대포 항도 좀 살리고 영도구 의원으로 음. 한번 해보자. 근데 영도구도 아마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야기했던 구도심 지역이어서 네. 정말 이 영도 지역 시의원이 얼마나 좀 열심히 하셨는지는 정말 그때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색다르지 않은 게 아까 우리 해운대 할 때도 시의원들이 LCT 관련해서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아, 맞네. 그 LCT가 있는 해운대를 제가 네. 지나왔는데 아무 어. 얘기가 없었네. 기장군 의원님은 이야기했어요. 아, 살짝. 살짝. 그러니까 이게 전국 이슈들에 대해서 다 무겁게 침묵은 금이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사상구입니다. 네.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부민 사상구 1선곡으로 삼락, 모라 13, 덕포 12, 괴법, 감전동이 지역구이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경제문화위원 위원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발의의안은 총 9건이며 단독 발의 3건, 대표 발의 3건이며 공연예술, 영상산업진흥, 관광마이스 육성진흥기금 설치 등 문화 관련된 조례안이 줄을 이루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5분 자유 발언은 총 6건으로 눈에 띄는 거는 체육계의 가혹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있군요. 네. 시정 질문은 2건으로 2020년에 취소된 행사 및 축제 관련된 지리와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로 이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여기는 사사공단이 있는 곳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많이 나올 법한데 예, 왜 그다음- 문화로 돌리셨는지 조금 의문이 가긴 하네요. 물론 네, 이제 뭐- 모라 1동이죠. 네, 맞아요. 모라 13동, 어. 덕포 1, 2동. 네, 모라 1동이 거의 30-40%가 공장이 차지를 하지만 괜찮게 개발이 된 구역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안에 사사공단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기보다 활동이 없다라는 건 제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아마 기초로 넘어가면은 좀 더 여러 가지 사안을 볼 수 있고. 기초가 알잖아. 더 일 안 하는 거. 부산은 다를 수 있으니 부산 기초 때 한번 네.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될까요? 한번 그거는 어떻게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다들 자신감이 없어? 이 순진한 어린 양들한테 내가 울산 기초 봤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저절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진짜. 아니 근데 울산 동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의 핵심 이슈는 조선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조선 불경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경제나 그러니까 문화 산업으로 다 회피하잖아요. 네. 우회 전략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사나 사상도 사실은 아까 이제 강승복 엔지니어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이 갖고 있는 동서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고 그럼 이 서쪽을 어떻게 살릴 건가라는 논의를 할 때 이미 있는 공단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면서 그러니까. 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네, 네. 다른 의원들은 어떤 거 내셨는지 또 가보시죠. 네, 마지막 의원입니다. 네. 네, 신상해 의원, 사상구 2, 이제 주례 1, 2, 3, 학장, 언궁동이 지역구이며 후반기 광역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과거 제5대 광역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2선입니다. 발의의안은 총 17건이지만 의장으로 진행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죠. 의장으로 4건, 네. 이제 그걸 제외하면 10건으로 있고 더 단독 발의는 3건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조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이게 좀 그나마 눈여겨볼 거는 이제 원자폭탄 피해자가 네. 서울에 뭐라는 거야? 일본의 피해자가 네. 1945년도에 있었던 그렇죠. 네. 경남 714명이어서 부산이 490명으로 이제 전국 17개 시도 중에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많은 피해자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이런 지원 조례가 있었고 네. 5분 자유 발언은 2건으로 2018년도 1건, 2019년도 1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볼 필요 없고요. 시정 질문 한 건으로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시정 질의를 하였고 내용은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네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주례 1, 2동, 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부산 구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이나 이런 이제 이슈가 간간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다고요? 네. 의장 하셨잖아요. 지금 의장하고 계시죠? 네, 이제? 의장하고 있으니까. 의장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내시더라고요. 뭐라도. 큰일이다. 네. 어떻게 방송 몇 개월 만에 우리 강승복 엔지니어가 이제 염세주의자가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부산 이제 서부권에 이제 지금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해운대구 네. 기장 여기 수영구는 이제 떠오르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관광 사업도 그렇고 기장은 얼마나 요즘에 기장은 이제 완전 블랙홀이죠. 일광신도시. 일가신도시 터지고 그다음에 도부산 그거까지 아. 터지고 하면서 지금 완전 이제 여기로 핫 플레이스인데 맞네. 롯데 고 있으면 또 놀이동산 생기고. 사사구 사하구는 여기 공단 지역으로 거의 죽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살아나는 곳보다 음. 죽어가는 곳들의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뭔가를 이제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대책을 내놔라 이러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활동은 여기가 더 많고 해운대나 수영구 기장군이 더 많고 여기는 이슈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슈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니 근데 보면 이건 이제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약간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부산시도 역시나 울산처럼 되게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기초의회 중에 진보적인 구의원들이 있는 곳이 해운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신당, 뭐 노동당, 지금의 뭐 민중당 이전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기초의원들을 그래도 배출하는 곳이 해운대였거든요. 세석, 네석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정치의 다양성 내지는 이런 이 좌우의 균형감 이런 게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그렇죠. 차이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오히려 청취자들보다 제가 부산에 대한 이해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산을 정말 잘 모르고 저도 부산은 저한테 되게 낯선 도시예요. 한번 부산에 차를 가지고 왔다가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네, 부산은 한 가변 번 차로도 네, 있고 막 신호도 바뀌고 너무 운전조차도 무섭고 1차선으로 가게 되면 항상 좌회전과 유턴을 만나서 내가 이게- 갈 수 있는 네. 곳으로 못 갑니다. 이게 부산이 이제 역시나 그 이제 그 부산은 이제 역사적 특성이죠. 그 이제 맞아요, 막 맞아요.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도로를 만드는 네. 약간 이제 살구역을 먼저 짓고 도로를 만드는 네.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도로가 완전 네. 참 돌- 웃겨요. 이게 3, 4차전에서 나눠져서 가다가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게 저 뭐 부산 시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도 BRT 그 서울처럼 그 부산 그 버스를 중앙으로 다닐 수 있는 게 엄청나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실제로 서면 한번 낮에 가보시면요. 음.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평일 낮에 갔었는데 그 이제 어디지 저기 무슨 터널이죠? 그 서면 지나가는 터널. 뭐야? 해운 광안리에서 서면 그 가는 황령 터널? 네, 황령 터널 지나고 역시 부산. 네, 신호를 4번인가 5번 걸려도 아. 겨우 넘어갔어요. 이게 근데 일단- 서면이 일단은 BRT가 부산 도심 내부 자체가 음. 2차선밖에 안 되는 구간이 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쪽 도로가 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BRT를 하나 만들어 버리니까 네. 이제 이게 완전- 서울 그의 큰 꿈을 꾸고 이제 만드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자가로 운행하시는 분들 엄청 불편하고 이거는 아마 이제 나중에 서면 쪽 지역구 서면이 쪽 지역구가 진구죠. 해운대에서 이미 아 문제 해운대 많이 BRT도 네. 문제가 많았고 이제 문제가 부산 진구로 어. 넘어가면 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사상 사하구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 삼락 생태공원은 엄청나게 좋은 그 자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의원들이 좀 의견을 많이 내서 좀 관광 자원을 조금 더 뭐 약간 아까 뭐 중고원 이런 게 좀 약간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발전하는 곳으로 좀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양 위원장님 오늘 전체
부산 좀 약간 동과 서를 나눠서 했는데 느낌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부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져서 종합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으나 제2의 수도답게 전국 이슈가 되게 많은 지역인데 시의회에서 그 전국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나 역할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옥석은 가려진다. 열심히 하는 의원들,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좀 보이시고, 저는 이태인 씨가 이 얘기는 하실 줄 알았는데 울산시의회 홈페이지와 달리 부산시의회 홈페이지는 상당히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자료를 접근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확인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안 그래도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렇죠. 네. 와, 차원이 달라요. 그 똑같이 만드는 거 돈 많이 안 드는데. 네, 울산시의회 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반성 한 번만 해주시고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어떤 활동하는지 그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정치 팩토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목요일 코너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부만 라디오로 방송되고요. 2부는 계속해서 팟캐스트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1부도 저희가 유튜브로 똑같이 송출이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 팩토리 송출 시간도 좀 바뀌게 됩니다. 라디오가 목요일 오후 5시 5분이고요. 팟캐스트는 목요일 오후 6시로 시간이 정정되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강승복, 이태인, 이항희, 이동훈이었고요. 도움의 성민주, 기술과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사하시고, 그리고 저희 항상 유튜브 팟캐스트 기술과 연출의 김성강 고생했어요. 네, 저희가 아까 또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좀 잠깐 떠나 있을 예정이라서 저희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